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E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2팀 홍승택 대리. 이하나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구매나 상담을 하지 않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이제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인터페이스 부분인 그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과 상품 구매를 위한 절차나 광고주와의 상호 사용자 경험인 UX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제 구매보다는 이탈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이게 아무래도 유입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제 딱 페이지에 유입이 되었을 때 그런 전반적인 인터페이스 부분들, 뭐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만약에 커머스 업종이라면은 이제 뭐 구매하려는 상품과 좀 어울리는 그런 뭐 사이트 자체의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가 제품 서비스를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시각적인 화면의 디자인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가끔 보다 보면은 또 사이트를 예술적으로 꾸미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은 이미지가 엄청 크게 있는데 막 그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제 상품이랑 카테고리 그런 걸 찾으려고 해도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또 그게 작게 써 있어서 이제 찾기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UI랑 UX가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예, 좀 그런 경우는 이제 진짜 불편할 수 있겠죠. 이게 상품이,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하는 뭐 그런 상품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나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나 노동이 이제 계속해서 조금 이게 소진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탈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 커머스 업종인 경우 이제 구매라는 거를 할 때 어쨌든 이게 내 돈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 이게 좀 심리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제 내 돈을 이제 쓸 때는 이 상품을 이제 구매해야겠다라고 이제 정말 크나큰 결심이 들어도 뭔가 돈을 쓰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와 고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비자의 유입 이후에 이제 판매까지 조금 이 전환의 과정을 조금 줄일 수 있다면은 그만큼 이제 유입 이후에 소비자들도 이 구매까지의 그런 어떤 고민의 그 단계를 좀 줄일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탈될 확률도 줄어들고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런 뭐 UI나 UX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비슷한 부분인데 저는 좀 상세 페이지도 이제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보고 이제 저희 쇼핑몰에 이제 구매하려고 이제 유입이 되었는데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이 바로 그냥 모르겠다 사야지 이런 경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수많은 고민과 또 고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 상세 페이지들을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구매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블라우스 하나를 사려고 할 때도 이제 재질은 무엇이고 어떤 핏이 나오는지 지금 착용한 모델의 데이터까지 저랑 비교하면서 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광고비를 뭐 아무리 쓰고 사실 광고비를 많이 쓰고 광고를 많이 하면은 그만큼 유입 자체는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확률상. 근데 그 유입 이후에 이제 상세 페이지에서 조금 상품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설명 자체가 조금 뭐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유입 이후에 조금 그 어떤 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의 소구와 이 상세 페이지가 좀 맞지가 않는다면은 그만큼 전환이 발생되지 않고 이탈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온라인 이 커머스 쪽은 어쨌든 사람들이 뭐 직접 뭐 입어보거나 써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내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린체이서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려 했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커머스 위주로 조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구매가 아닌 지금 DB 수집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뭐 유입은 잘 되고 있는데 전환이 안 돼서 죽겠습니다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잠재로는 유입이 되나 보니까 지금 이제 메타 광고를 돌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로 잠재 고객 그 캠페인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는 있는데 구매가 아닌 DB 신청을 전환으로 진행하는데 전환이 안 돼서 미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메타에서 DB 수집 광고를 진행을 하실 때 잠재 고객으로 캠페인을 생성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사실상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의를 남기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좀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 전환 캠페인을 돌렸을 때보다 잠재 고객으로 돌렸을 때 조금 결과수가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잠재 고객으로 양은 많지만 그 DB의 질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DB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DB당 단가 자체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상담 문의에 이제 뭐 연결을 해보면은 뭐 그냥 한번 눌러봤는데 그냥 신청이 됐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잘못 눌렀다거나 이런 좀 굉장히 퀄리티 낮은 그 DB들이 이제 많이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업체에 좀 뭐랄까 충성 고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좀 퀄리티 높은 DB를 받으려면은 저는 일단 브랜딩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뭐 이런 얘기까지 이게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 일반 이러는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말고 이렇게 DB 신청만을 이제 위주로 이제 진행하는 CPA 대행사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성과 자체를 이런 DB 건수, DB당 단가 자체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광고 집행 그 계약을 할 때 그 목표당 단가를 아예 정해놓고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DB의 퀄리티, 질보다는 DB의 양, 단가 위주로만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좀 이제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허수 DB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잠재 고객 양식도 조금은 비슷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전환율 자체가 저희가 단순히 DB를 많이 받기 위해서 광고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DB를 받아서 우리 업체의 충성 고객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 문의를 받는 건데, 사실 이 문의 자체가 브랜딩 자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결국에는 퀄리티 낮은 DB밖에 수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전환 캠페인을 돌리시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뭐 바이럴이나 우리의 업체 브랜드 자체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선행 단계를 먼저 거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런 좀 우리 업체에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문의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전환 캠페인을 돌리시면은 조금 더 기존보다는 전환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지금 뭐 세팅이나 이런 전반적인 뭐 상세 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로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뭐 전환이 안 돼, 뭐 DB가 안 들어오고 전환이 발생되지 않는 이유는 뭐 굉장히 많죠. 뭐 이틀밤도 셀 수 있죠, 이 얘기로. 그래서 조금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조금 뭐 컨설팅이나 검토가 필요하시면 저희 이게 양옆에 여기 이렇게 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검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나요? 아니요. 딱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자면은 네. 이제 저는 거기 지금까지 상세 페이지 UI UX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플러스로 결제 수단도 불편한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이게 너무 작고 그 사소한 거일 수는 있는데 이게 특히 자사몰인 경우에는 이제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등 이제 자사몰 회원가입도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다가 결제 수단까지 힘들면은 저는 차라리 같은 제품 파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인기를 많이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 그 네이버 페이로 이제 결제 수단이 짧고 간단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UI, UX 디자인, 상세 페이지, 결제 수단까지 이렇게 쇼핑몰 내 마케팅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은 이제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뭐 결제 수단, 상세 페이지, 뭐 인터페이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의 모든 공통점은 과정의 최소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매를 하려는 소비자가 구매를 하기까지의 그 고민을 하는 그 시간을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의 최소화 과정이 먼저 조금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비자 심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좀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의 차이를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이 타 상품 대비 뭐 단가가 너무 비싸지는 않은지, 이게 또 사실 단가적인 부분은 저희가 또 어떻게 또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 광고주님들도 그런 기타 마진율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소비자 판매가를 책정을 하셨을 텐데, 이거에서 저희가 단가가 너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또 광고주님 입장에서는
이거부터 더 낮추면은 나한테 이제 이득이 되는 게 없는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가 자체를 사실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도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일단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왜 전환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상품에 대한 단가 자체를 저희가 그 원인으로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단가가 너무 비싸지는 않은지도 한번 조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이 좀 타 경쟁사 상품 대비 경쟁력이 높은지, 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조금 그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뭐 메타, 뭐 여러 가지 매체 플랫폼을 에서 이제 광고를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그 치열한 경쟁에 따라서 단가 자체도 굉장히 이제 높은 걸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과연 우리 상품 자체가 경쟁력이 많이 높지가 않고 일반 다른 타 상품이랑 뭐 가격대도 비슷하고 그런 어떤 특별한 강점, 장점도 그냥 다 비슷비슷하다면은 이렇게 단가가 세고 경쟁력이 높은 네이버 광고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또 한 번은 다시 좀 뒤돌아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고, 지금 이러한 상품이 판매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업체를 사람들이 얼마큼 알고 있는지 조금 이런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사몰의 어떤 검토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마지막으로 그 미디어 믹스 광고 매체를 잘 활용하고 있나를 살펴볼 것 같아요. 그 보장형 배너 광고처럼 이제 돈을 엄청 많이 써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 갖다 놓으면 노출과 유입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전환율까지 저희가 신경을 쓴다면은 무엇보다 매체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맞는 광고부터 이제 예산 분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 업종을 예시로 들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DB로 한번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일단 DB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조금 보험 업종을 이제 광고를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보험 업종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어렵긴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네이버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 비교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매체는 저는 이제 조금 배제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예산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으니까 네이버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현 광고주의 상태 컨디션에서는 네이버보다는 일단은 좀 사람들이 많이 적은 비용으로 많이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매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메타랑 GDN 쪽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GDN 같은 경우는 일단 트래픽 캠페인으로 돌리면은 그래도 평균 CPC가 50원 이하로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대량의 좀 그런 유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단은 홈페이지 유입 자체를 이끈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트래픽 모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뭐 리타겟팅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그런 뭐 메타 같은 경우는 뭐 맞춤 유사 타겟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모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정말 나한테 보험이라는 이런 부분을 이제 비교 상담 문의를 남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광고를 노출시킴으로써 조금 이제 그런 허수 DB가 아니라 진짜 충성 고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DB 수집을 이제 목적으로 광고를 진행을 했었고, 이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트래픽 캠페인 활용해서 뭐 데이터 모두 쌓고 뭐 그런 광고 최적화 진행까지 다 하는데 한 그 정도 시간이 걸렸고, 기존에 이제 트래픽만 모았을 때는 사실상 전환 자체가 많이 발생되지가 않았으니까 많아봤자 한 건 해가지고 막 단가도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확실히 조금 이런 데이터 모수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광고를 뿌리게 되니까 이게 DB당 단가가 한 3달쯤 되니까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광고주님도 굉장히 이제 만족을 하셨고 뭐 문의도 이제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좀 굉장히 이게 좀 좋아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그러면은 반대로 그 DB와 달리 EC 업종에서는 패션 브랜드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은 이제 제품의 이미지를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업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맞춰서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파워링크로 옷을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옷을 보고 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파워링크 이런 특성을 가진 것보다는
이제 이미지를 잘 보일 수 있는 메타나 GFA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잘 믹스를 해서 활용을 한다면 이제 제품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정말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한나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파워링크로 아무리 막 옷을 잘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옷을 보고 사기 때문에 이런 소재의 어떤 그런 그 비주얼,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메타나 아니면 뭐 메타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GDN이나 기타 이제 네트워크 배너 매체를 조금 메인으로 진행을 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명 위주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자사명 같은 경우는 경쟁도 자체가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기 때문에 단가 자체도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메타나 뭐 기타 GDN이나 이런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 배너 광고 매체를 통해서 우리 그 쇼핑몰의 브랜딩을 좀 확장을 시키고 사람들이 좀 관심 있는 그 이제 우리 상품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이 2차 검색으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자사명을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쇼핑몰에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전반적인 퍼널이 이제 저희들의 전략이었는데 사실 이 전략이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쇼핑몰 업체들도 이런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의 뭐 쇼핑 검색 광고나 파워링크의 비싼 키워드 단가를 내고서 진행을 하실 때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검색을 통해서 상품 구매에 대한 니즈가 확실한 사람들 한테만 이제 네이버에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이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뭐 GFA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메타 뭐 이런 이미지 배너 광고를 통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니까 확실히 유입도 유입인데 유입 이후에 전환율 자체도 많이 증가를 하였고 그거에 이제 반비례해서 이탈률 자체도 확실하게 좀 감소를 한 그런 성과들이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자면은 유입은 높지만 전환율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쇼핑몰 내부의 문제, 쇼핑몰 외부의 문제 정도로 조금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전환율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쇼핑몰의 인터페이스 그런 UI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광고주와 어떤 쇼핑몰 유입자와의 그런 상호작용과 같은 그런 UX적인 부분도 이제 사용자한테 좀 직관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편안한 그런 것들을 좀 구축을 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상세 페이지를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또 상세 페이지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세 페이지를 잘 꾸며야 합니다라고 이제 뭐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잘 꾸며야 되는지 그러니까 되게 뭐 판매가 잘 일어나는 그런 쇼핑몰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꾸며보면 좋겠다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여기는 잘 되는데 저희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뭐 상세 페이지를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돌렸어요.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유입 이후에 전환이 발생이 안 됐으니까 이 상세 페이지에 문제가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상세 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어디서 나가는지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면은 그거는 사실 상세 페이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랜딩 페이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좀 그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가 이탈이 되면은 이거는 상세 페이지가 그 상품을 보고 잘 들어왔는데 이 스크롤 내리다 보니까 아 뭔가 보니까 조금 별론데 딴 데 가서 알아보자 하고서 이탈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이탈이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파악을 해서 먼저 그 부분을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상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하는 건 이탈률을 줄이는 개념이거든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사실 광고를 뿌리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왜 나가는지에 대한 문제 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진짜 그 보통 가장 큰 이유는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랜딩 페이지가 가장 크죠.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보통 이제 막 좀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처음에 이 소비자들 대상으로 좀 신뢰도를 올리는 상세 페이지를 많이 구축을 합니다. 뭐 이제 대리님께서 보셨겠지만 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등, 뭐 리뷰 수 막 몇백 개 달성, 뭐 소비자들이 믿고 남겨주신 뭐 리뷰들 하면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굉장히 신뢰도 있는 제품이다 라는 그런 어떤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썼네 그래서 나도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스크롤을 내리게 해서 이탈이 되지 못하게 방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이 상품을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니즈적인 부분을 이제 상세 페이지에 잘 녹여내 주시면 또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탈이 되는 경우가 일단은 브랜드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업체다 보니까 믿음이 안 가는데 해서 이제 이탈이 되는 걸 수도 있고, 리뷰 자체도 많이 적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아 여기 좀 되게 사람들이 많이 안 쓰나 보는데 별론가 보다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내가 이 상품이 뭔가 조금 관심이 들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 상품에 대한 어떤 장점이나 특점, 뭐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도 없이 그냥 뭐 상품 이미지만 딸랑이고 가격만 있으면은 사실상 거의 안 사겠죠.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탈률을 줄일 수 있는 상세 페이지의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탈이 되는지, 스크롤을 어디까지 내렸을 때 사람들이 나가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은 확실히 유입 이후에 이탈률을 줄이고 구매 전환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쇼핑몰 이제 이거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고, 쇼핑몰 외부에서 또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제품의 어떤 특징들, 뭐 가격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만약 프로모션을 뭐 진행하는 뭐 그런 이벤트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제품과 상품에 대한 어떤 특징과 특성, 강점, 그리고 이 미디어 매체를 좀 제품에 맞게 잘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는지, 미디어 믹스는 잘 짜고 있는지, 각 성과에 따라서 예산 그 매체별 예산 분배는 제대로 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진짜 질문을 하이로 주셨는데요. 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일단 질문이, 저는 미술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혹시 학원이라는 업종은 어떤 광고를 했을 때 수강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학원 광고시군요.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플레이스, 로컬 광고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플레이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자의 위치나 키워드, 연관도 등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스 광고로 이제 검색 이용자들이 이제 우리 학원을 제일 먼저 발견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후에 이제 학원 수강 키워드로 우리 학원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이제 파워링크를 병행하는 게 병행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사실 이 학원이라는 업체가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리 그리고 수강생 후기, 이 두 가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네이버에 뭐 학원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은 사실상 제일 위에 뜨는 그 메인 영역이 이제 지도 영역입니다. 사실 어쨌든 너무 거리가, 그러니까 수강 후기가 아무리 좋고 막 진짜 명문 학원이더라도 진짜 사실 이런 미술, 뭐 체육, 뭐 있죠, 음악, 이런 좀 예체능과 관련된 학원은 사실상 뭐 그런 입시 위주의 학원이 만약에 아니라면, 그러면 사실상 거의 취미 활동으로 하는 좀 그런 직장인들도 이제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멀리까지 안 가거든요. 사실 그냥 단순히 내 취미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가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집이랑 뭐 회사랑 뭐 중간 뭐 출근길 퇴근길에 갈 수 있는 좀 그런 지역 로컬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영역 자체도 이제 지도 영역, 플레이스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플레이스 지도 영역 자체는 이제 좀 자연 검색 영역 쪽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임의대로 뭐 파워링크처럼 뭐 입찰가를 조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순위 자체를 저희가 임의대로 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검색 이용자의 위치나 이런 다양한 정보들에 따라서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매칭이 되는 개념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연 검색 영역 쪽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 업체가 조금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다면은 확실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어디야, 성신여대 미술학원 쪽을 한번 광고 담당을 했었는데 사실상 파워링크를 거의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막 좀 그런 뭐 미술학원 뭐 유명한 데 뭐 있죠, 막 그 뭐 창조의 아침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좀 진짜 입시 위주나 좀 그런 뭔가 학원 자체가 브랜드가 잘 되어 있으면은
조금 그런 파워링크 영역 쪽에서 광고를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그냥 미술 학원 이라면은 사실은 저는 파워링크보다는 그런 플레이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 영역 쪽에 우리 업체가 잘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뭐 블로그나 아니면 그냥 자사 그런 일반 웹사이트가 있다면은 조금 그런 최적화 SEO 쪽으로도 조금 진행을 해 보셔서 이 광고 영역이 아니더라도 그냥 웹사이트 영역 자체에 우리 학원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다면은 저희가 질문 리스트를 뽑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질문 리스트를 뽑았을 때 저희 브랜드가 가격이 높은 고관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 때도 전략을 다르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대답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요? 아니 제가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고관여, 저관여 제품들을 이제 고민하고 결정 후에 이제 구매를 할 때 각각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리뷰와 상세 페이지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제 저관여일 경우에는 이제 가격도 저렴한데 리뷰가 많다 이러면은 바로 사는 거고요. 이제 고관여일 때는 이제 리뷰가 많으면 신뢰가 쌓이겠죠. 이게 그러면은 구매가 선뜻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고관여 제품이든 저관여 제품이든 이제 유입 후에 페이지 관리나 UI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다른 점은 어떻게 정보를 녹여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관여 제품인 경우에는 이제 상세 페이지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리뷰만 있어도 이제 구매가 가능한 반면에, 이제 고관여 제품은 리뷰가 확실히 있어야 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보가 없으면은 이제 그 리뷰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의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관여 제품과 고관여 제품의 그 전략 자체를 당연히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거의 오프라인으로 구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가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나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하는 거를 뭔가 인터넷으로만 사기에는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 뭐 가구 매장이나 이런 데를 가서 이게 진짜 어떤 가구인지 직접 이렇게 뭐 문도 열어보고 했을 때 뭐 이상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저관여 제품보다는 조금 뭐 치약이나 사실 칫솔 이런 거는 그냥 보고서 그냥 리뷰하고 괜찮다 그러면 바로 사잖아요. 근데 가구나 좀 이런 뭐 가전 제품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만약에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계시다면 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올지에 대한 그런 전략도 같이 구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매 자체가 온라인에서 발생을 하든 오프라인에서 발생을 하든 이 사람들이 우리 업체에서 이제 그 뭐 상품이나 뭐 서비스를 이제 그 구매를 한 게 이제 중요하니까, 사실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 뭐 저관여 제품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만약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시다면은 우리 매장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 제공 위주로 광고를 진행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가 부담스러워하는 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조금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구 매장을 예로 들었는데, 가구 매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매장을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상품을 이제 구매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좀 그런 전략 대응이 있죠. 그래서 뭐 직접 매장으로 방문을 하시는 고객 대상으로 뭐 5% 할인을 해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뭐 매장 방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조금 저관여 고관여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그 유입은 많지만 이제 구매 전환이 안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는데, 다음에는 저희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아니면은 광고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컨설팅을 받고 싶다, 아니면은 뭐 마케팅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아무래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여기 양옆에 연락처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이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